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30 내 집 마련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집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구하는 방법 가장 쉬운 건 돈 주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20살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 중에서는 집을 그냥 돈 주고 산다? 아마 이런 분들은 금수저 외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정년 때까지 직장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고 돈도 많이 버는 고소득 또는 공무원 분들은 집을 구입하셔도 되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쉽게 집을 돈 주고 사기는 쉽지 않고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많이 보시면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서 거주하면 되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실수요자가 집을 사서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는 실수요자는 아무도 없고요.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도 많이 낼 텐데 그 돈은 과연 누가 내줍니까? 그래서 이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두 번째로 소위 몬테크라는 말이 있어요. 낡은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개발될 때 비싸게 팔고 또 낡은 집에 들어가서 또 버티다가 비싸게 팔고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지 이거는 인생을 거의 게임처럼 사시는 분들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 하나 더 덧붙이면 또 하나 신조어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집 한 채 사는데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청년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을 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하다간요 평생 내 집 대출금만 갚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집을 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내용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책적인 상품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서민들을 위한 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주는 집의 종류는 임대형 상품이 있고요.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서 내가 소유해서 사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임대랑 분양 사이에 이제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상품이 있고요. 요즘에 아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상품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으로도 공급하고 내가 분양받을 돈이 아직 없으면 아예 그냥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서 제가 뒤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분양은 정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그리고 일반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간 분양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주택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는지 조금 이제 용어 자체가 어렵고 딱딱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골치 아픈 거는 그냥 쉽게 패스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품들이 있구나 한번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제가 상품별로 특징 정리해 봤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거 너무 지금 처음부터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들으시면 우선 행복주택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연령대가 좀 낮은 20대 초반, 30대 이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은 6년부터 20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요. 나머지 집들 같이 말씀드릴게요.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 있죠. 행복주택하고 국민임대, 장기전세까지는 순수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공공임대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까지는 이제 분양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임대 기간은 국민임대 아파트는 한 번 당첨되면 30년, 무려 30년이나 내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20년, 공공임대 5에서 10년 여기 거주할 수 있는 기간 적어놨고요. 대부분 비슷해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장기전세만 유일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나머지 보증금의 월세, 그리고 보통 임대 아파트나 정부에서 공급하는 정책적 상품의 특징, 저렴한 거죠. 주변 시세 대비 60% 정도면 거의 반값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장기 전세는 조금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한 80% 수준인데 사실 장기 전세 아파트는 지금 공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리했고요. 공공임대는 90%, 신혼희망타운 80%, 공공분양도 조금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으로 삼아 놓은 가격일 뿐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공공분양 아파트가 시세 대비 반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하실 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공급하는 형태는 이게 전용 면적입니다.
6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25평 생각하시면 되고요. 85제곱미터가 34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칭상 이런 식으로 전용 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장기 전세는 33평까지 나오고 공공임대도 30평대, 신혼희망타운은 이제 20평 이하에서 25평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상품은 무주택인 사람들, 아직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소득 제한이나 자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은 분들한테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페이지는 행복주택부터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해당 집에 어떤 사람들이 당첨되기에 유리한지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한테 이제 집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상품이고요. 나머지 뭐 신혼부부들,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다 당첨해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신혼집이 필요한데 신혼부부용 집을 얻으려면 결혼을 일단 해야 돼요. 결혼을 한 다음에 집을 주겠다고 해서 나는 결혼해서 살 집이 없는데 정부에서는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아직 안 한 예비 신혼부부들한테도 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결혼 앞두신 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무주택 세대는 모든 유형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고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이제 특히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따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가 많은 분들도 이런 유형의 집들에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적 상품들, 뭐 임대가 될 수도 있고 분양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되고요. 내가 돈을 당장 많이 벌지 못하거나 모아놓은 자산이 많이 없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집을 줍니다. 다만 이런 집들에 들어가기 위해 본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젊은 친구들 제가 만나면 이제 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혹시 청약통장 있으세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가입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입해줬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이 청약통장이 있어도 근데 이 통장으로 도대체 어떤 집을 들어가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이런 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시고요. 청약통장이 내 집을 구하는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요소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입주자 저축이라고도 하고요. 신규로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통장입니다. 은행 가서 가입하시면 돼요. 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데 뭐 국민주택, 정부에서 공급하는 집이나 민간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뭐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은행 가셔갖고 상담해도 되고요. 밑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 국토교통부니까 전화 얼마든지 하셔갖고 궁금한 내용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과거에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3개였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종류의 통장이 있었는데 조금 사용이 불편했어요. 청약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만 가입할 수 있었고요. 이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하는 아파트도 틀려요.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데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데는 신청할 수 없고요.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물량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청약통장에 한번 가입하면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유리한데 내가 청약예금에 있었는데 나도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 하고 싶어. 그래서 통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도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게 새로 나왔고요. 현재는 기존에 있던 통장들은 신규로 가입은 못해요. 이제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에만 가입할 수 있고요. 농협부터 신한, 우리하나, 뭐 유명한 은행 가시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기능을 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통장을 쓰려면 기존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3군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맞춰놔야 돼요. 그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뭐 공공분양이나 임대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인데요.
한 달에 2만 원만 내도 되고요. 최대로 낼 수 있는 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상은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 한 달에 최고 10만 원까지 낸 금액이 누가 더 많이 모았냐, 이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저축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모든 기능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달에 2만 원 또는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또는 300만 원을 은행에 가서 예치금이라고 해서 냈어요. 그래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제가 300만 원을 냈지만 나중에 청약저축으로 내가 활용해야 되니까 한 달에 2만 원, 한 달에 5만 원 또는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다달이 낸 걸로 해주세요 라고 은행에다가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인터넷 뱅킹 들어가셔갖고 조회를 하면은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뭐 10만 원씩 낸 금액이 내가 지금까지 얼마가 쌓였냐, 얼만큼 인정받아서 이걸로 청약할 수 있냐,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청약 부금이나 청약 예금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한 달에 뭐 2만 원, 5만 원씩 낼 수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청약하려면 밑에 보시면 예치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3평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 그냥 넣어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10년 전에 넣어놨거나 당장 이번 달에 넣어놨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미리 다달이 내는 게 아니라 이 금액들을 넣어두시면 이 면적, 이거는 뭐 34평, 얘네들은 뭐 중대형 아파트 40평대 이상이고요. 모든 면적이라 그래서 1,500만 원 넣어놓으면은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기타 광역시, 뭐 대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넣어두셨으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청약 아파트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이 하시려면 내가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냈어도 다달이 10만 원씩 낸 걸로 해주세요. 은행에다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청년분들한테 해당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에만 지금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이게 청약할 때 기능은 똑같아요. 다만 청년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내가 이미 낸 돈이나 통장 가입 기간에 손해를 보지 않고 청년 우대형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좋은 게 그냥 통장 가입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게 통장이니까 이자를 받아요. 거기에 돈이 쌓이는 거죠. 이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1%에서 1.8%밖에 안 주는데 청년 우대형으로 내가 가입을 신규를 하거나 전환을 하면은 뭐 3.3%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연말 정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비과세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격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인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에 6년이 추가돼서 만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약통장 가입하실 거면 기왕이면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셔갖고 또는 전환하셔갖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